사실 뭐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나라만큼 잘하는 데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비만 대사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만 환자라면 한 번씩은 고민해 본다는 비만 대사 수술은 위의 일부를 제거하거나 조이는 등 신체에 물리적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쉽게 수술을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정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도 많아 비만 환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닥터 DJ에서는 비만 치료 및 비만 관련 각종 합병증 치료까지 효과가 있다는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한 진실과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고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중학교까지 축구부를 했던 아들이 운동을 그만두면서 급격하게 살이 쪘습니다. 살을 빼라고 해봐도 짜증만 내고 운동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130kg을 넘어서는 아들의 몸무게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병원에 갔더니 고혈압에 당뇨까지 올 수도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이네요. 비만 대사 수술시키는 게 나을까요? 보통 체중이 많이 나가면 비만이라고 생각하지만 비만이 아니어도 근육이 많은 사람은 체중이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기준치가 필요합니다. 체지방률이 정상 기준치를 초과하면 비만이다. 이 정의는 간편하고 단순하지만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는데 정상적인 체지방률의 기준이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다르고 사람 간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체지방률을 예측할 수 있는 수치로 사용되는 것이 체질량 지수가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이고요.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면서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 체질량 지수 35 이상에서는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문의해 주신 아드님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이거나 뼈 성장 종료 확인이 이루어졌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은 어떤 게 있나요? 비만 대사 수술은 위를 잘라내는 절제술과 음식물이 내려가는 경로를 바꿔주는 우회술로 크게 구분됩니다. 위 절제술은 위의 용적을 잘라내 음식 저장 공간을 줄이는 이른바 섭취 제한 술식이고 음식 섭취량을 줄이고 위에서 나오는 식이조절 호르몬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위암 발생 빈도가 높은 우리나라 환자의 적절한 방법입니다. 음식이 내려가는 길이 바뀌지 않고 수술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위가 좁아지는 구조적인 문제로 기존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환자의 경우에는 위 절제술은 추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우회술은 위의 용적을 줄여주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음식이 내려 길을 바꿔주는 방법입니다. 즉 십이지장에서 상부소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부소장으로 직결, 상부소장에서 흡수되는 양을 줄여 체중을 감량하도록 돕습니다. 일반적 당뇨 및 다낭성 난소질환, 다발성 관절증 등 동반질환이 많은 환자에서 고려됩니다. 체중 감량과 함께 이들 질환 치료에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술 이후 위 내시경 검진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은 피해야 합니다. 위 내시경이 어려운 구조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음식이 내려가는 길이 바뀌면서 생기는 영양학적 문제, 교정되지 않는 빈혈, 단백질 부족, 하부 통증 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합니다. 비만 대사 수술 후 식욕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나요? 비만 대사 수술 후에는 식욕을 유발시키는 호르몬인 그렐린의 혈장 농도가 상당한 감소를 보이게 됩니다. 식욕이 아예 없어지는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절제술을 받고 지금 5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원래는 초고도 비만이었는데 현재는 평균 체중보다 조금 더 나가는 정도입니다. 식욕이 완전 없어진 건 아니고 평소 먹던 양의 반만 먹어도 배가 부른 정도입니다. 최근 회사가 바빠 운동과 식단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 아직 큰 부작용은 없지만 다시 비만이 될까 늘 걱정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수술 후 관리법 같은 것이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의 관리는 식이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량씩 섭취하며 천천히 섭취하며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이 느껴지지만 과잉 섭취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피가 적은 그릇이나 유아용 숟가락 등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합병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비만 대사 수술과 지방흡입 입술 중 무엇이 더 좋을까요? 지방 흡입 수술은 특정 부위, 피부 및 지방의 일부만 제거해 원하는 체형으로 만드는 수술로 피하 지방만 제거하므로 내장 지방은 그대로 남게 되며 동반 대사 질환의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반면 비만 대사 수술은 소화기관의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서 위장관 및 인슐린 호르몬의 변화, 기초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 장내 담즙산의 농도 및 장내 세균총의 조성 변화 등을 유도해 장기적인 체중 감소 및 유지뿐만 아니라 대사 질환의 완치 또는 조절을 용이하게 합니다.
대사질환은 종류별 환자 상태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략 80%에서 완치, 약을 중단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또는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만은 언제 누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각종 스트레스와 급변하는 환경에 몸이 적응하지 못하고 갑자기 비만이 되는 경우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은 그런 비만 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비만 및 관련 합병증을 치료해주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수술 후 자기 관리와 마음가짐이 중요한 만큼 신중히 결정하고 열심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닥터 DJ, 오늘은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